네, 안녕하십니까. 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익입니다. 자, 우리 과목은 2차 과목이고요. 4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2차 시험에서 당락을 결정한 것은 결국 우리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우리 과목은 원래 60점 이상이면 합격하지만, 평균 60점이면 합격하지만 80점 이상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법이랄지 공시시효법이 의외로 고득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점수를 빼서 다른 데 보태주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험에 시험 공부에 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목은 가장 먼저 공부할 것이 법령입니다. 법령.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걸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은 이 공인중개사 법하고 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이 세 가지로 구성된 이걸 포괄해서 법령이라 통칭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법하고 법령 개념은 다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과목에서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률 이것은 국회에서 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어요. 이건 대통령령이라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대통령. 그리고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이라 하는데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포괄해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관련 내용 가장 기본적인 것을 규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에서는 우리가 중개 대상물의 범위, 이제 중개 대상물은 좀 이따 강의를 하겠지만 토지랄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양이다 이런 걸 중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확인 설명할 때 무엇을 설명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되는 것이 시행령에 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규칙에서는 주로 이 법하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요. 각종 서식이 있어요. 법정 서식, 뭐 확인 설명서랄지 일반 중개계약서랄지 전속 중개계약서 이런 각종 서식이 주로 시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이란 것은 공인중개사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명시를 해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과목이 어떤 성격을 가진 법이냐 이게 또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진 법이냐. 자, 그래서 이 법적 성격이 나와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데 중개업에 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법, 일반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하고 중개업 분야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기본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기본법 또는 일반법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법하고 특별법 개념이 있거든요. 일반법이란 것은 일반인 누구에게 적용되는 법이기 일반법이고 이 특별법이란 것은 특정한 사람이랄지 특정한 지역 특정 사항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 해요. 근데 이 중개업하고 중개업과 관련해서 즉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뭐 서울에 사든 지방에 사든 두루 우리 중개사법을 적용을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겨했을 때 가장 중개와 관련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일반법하고 특별법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자 민법하고 비교하면 우리 중개사법이 또 상법하고 비교하면 우리 중개사법이 특별법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법 규정하고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이 서로 저촉되는 법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우선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면 알겠지만 민법에서는 쌍방대리, 양쪽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아서 혼자서 계약을 하는 걸 쌍방대리라 하거든요. 민법에서도 쌍방대리 못하게 돼 있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민법에서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쌍방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본인이 허락이 있어도 쌍방대리 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민법 규정하고 공인중개사법이 서로 저촉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우리 중개사법을 먼저 적용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우리 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나 상법이 보충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민법하고 상법하고 비교하면 특별법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민법은 일반인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고 우리 중개사법은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에만 적용돼요. 그래서 민법하고 비교하면 우리 중개사법이 특별법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세 번째로 공부할 것이 공법하고 사법의 중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간법 또는 혼합법, 사회법 다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중간이냐? 공법하고 사법의 중간이다 그래서 중간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법이란 것은 주로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어요. 공법이란 것은 주로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 사법이란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이 두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두 요소를. 예를 들면 이 지도 감독, 벌칙 규정이 우리 중개사법에 이제 잘못하면 제재를 부과하거든요. 뭐 징역 벌금이랄지, 뭐 등록 취소랄지 여러 가지 제재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공법적 요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법적 요소는 이 중개계약하고 손해배상 이런 거 개인과 개인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배우겠지만 의뢰인하고 물건을 맡기는 의뢰인하고 중개업소 사장을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둘 간에 합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건 사법적 요소고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들에게 물건 중개하다가 손해를 끼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손해배상을 지는 것도 개업공인중개사 의뢰인 또는 거래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룬다 그래서 사법적 요소라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이 두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달리 표현해서 혼합법, 혼합법을 또 달리 표현해서 사회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법은 공법하고 사법의 중간 형태 법이다. 그래서 중간법, 혼합법, 사회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국내에 적용되는 국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국내법. 국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미국이나 영국에 적용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는 사람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국내법. 이게 이제 대립되는 개념이 국제법이라고 했는데 우리 중개사법은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만 적용된다. 그래서 국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주의할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고 있는 애국인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는 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는 거고 내국인이든 애국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법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법을 분류할 때는 실체법하고 절차법 이렇게도 분류하거든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절차적 규정도 많아요. 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를 할지 또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사무소 이전 절차를 할지 이건 다 절차법적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권리, 의무, 실체를 가지고 있는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실체법이다. 그래서 요약 정리하면 우리 중개사법은 법적 성격을 묻으면 부동산 중개하고 중개업에 관해서는 기본법적 또는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거고 자 민법하고 상법하고 비교하면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법하고 사법의 중간 형태 법이라 해서 중간법, 사회법, 혼합법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는 국내법 그리고 실체법이냐 절차법이냐 했을 때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 법적 성격을 가볍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제정 목적이
딱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것이 시험에 간혹 가다가 나와요. 간혹 가다가 공부할 것은 많지 않아요. 공부할 것은 많지 않은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이게 첫 번째 제정 목적입니다. 그죠? 공인중개사 업무.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개념은 좀 이따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겁니다.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이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건 틀려요. 부동산업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이 중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 대충 해놓으면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러면 또 좋다고 찍고 나오거든요. 그건 틀려버려요. 중개라는 것은 좀 이따 배우고 있지만 물건을 소개해 준 거, 알선해 준 거, 소개나 알선이 중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게 재정 목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민경제 이바지. 이게 이제 최종 목적이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공부할 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신 분이 의외로 많더라. 이런 걸 감안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 자,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세 번째,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절 파트에서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는 우리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본이고 기초가 되고 또 시험 문제도 의외로 많이 나와요. 거의 매년 출제가 될 정도로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단원이 영어 정의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는 뭐 내용이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닌데 이 공부를 하실 때 대충 해놓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꼼꼼하게 조문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끄집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주시면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중개하는 거거든요. 중개. 개공이 하는 것이 중개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잠깐 판서를 좀 해볼게요. 이 갑이 이게 건물입니다. 건물. 이제 을이고 A가 개업공인중개사 이걸 줄여서 이제 앞으로 개공이라 할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소 사장 생각하면 돼요. 중개업소 사장. 이 갑은 건물 소유자고 이것은 이제 매수할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물건을 팔고 싶으니까 중개 좀 해주세요. 의뢰를 맡깁니다. 그러면 개공이 중개해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이걸 중개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대방을 찾아서 자 상대방을 찾아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을이 사겠다. 그랬을 때 둘 간에 이루어진 것이 거래계약이란 말을 써요. 이제 이게 우리 과목에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알고 이제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이 개업공인중개사란 줄여서 개공이란 말을 쓰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소 사장 그리고 이제 건물 소유자가 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물건 팔고 싶다고 의뢰를 맡깁니다. 이렇게 맡겼을 때 이렇게 중개해 주겠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돼. 이걸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이 개념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을이 이 물건을 사겠다 그래서 둘이 계약이 이루어져. 이걸 거래계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이랄지 임대차 계약 이런 걸 통틀어서 거래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고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자, 우리가 이 과목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이 개념이 흔들려서 내가 거래계약 설명하고 있는데 본인은 중개계약 머릿속에 생각하고 내가 중개계약하고 있는데 본인은 거래계약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과목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 그리고 갑하고 을, 즉 매도인하고 매수인, 임대인하고 임차인 이렇게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걸 통틀어서
거래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 개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A란 사람은 중개업소 사장을 말하죠.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줄여서 개공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이 중개입니다. 중개. 중개라는 것은 소개해 준 거. 물건 소개해 준 거 중개인데 이 용어가 의외로 자주 틀려요. 자, 하나씩 분석 들어갑니다. 중개란 것은 법 3조. 이 법 3조란 게 뭐냐면 이 3조잖아요. 3조. 3조 규정에 대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 3조 중개 대상물이 뭐 토지도 있고 건축물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뭐 이런 걸 말합니다. 대하여 거래 당사자란 건 방금 이야기했죠. 매도인하고 매수인, 임대인하고 임차인. 그래서 이제 매매, 사고 파는 거. 교환이라는 것은 물건을 막 바꾸는 걸 말하죠. 자, 임대차라는 것은 유상으로 빌려주고 빌린 걸 말합니다. 이런 걸 알선하는 게 중개예요. 알선, 소개해 준 거, 연결해 준 거. 그런데 이것만 중개하는 게 아니라 그 밖의 권리도 중개할 수 있어요. 그 밖의 권리. 자, 이 그 밖의 권리란 것은 민법상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모든 권리가 다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민법상 권리 중에서 중개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중개할 수 없는 권리도 있어요. 이제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민법 자체를 아직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 과목을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돌다 보면 다 알게 될 건데 일단 그 밖의 권리란 건 민법상 권리. 자, 득이란 게 뭐냐면 발생 또는 설정이란 말을 쓰고 있고 실이란 말은 소멸이란 말을 써요. 소멸. 그리고 변경이란 것이 바로 이전입니다. 이전 또는 변경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설정 이전 또는 발생 변경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래서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 것이 중개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용어는 자주 틀린 이유가 정확하지 않고 대충 공부를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 중개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갑니다. 이 3조 중개 대상물이 이게 법정 중개 대상물이에요. 3조 중개 대상물이 법정 중개 대상물인데 이것이 방금 이야기했지만 어떤 것이 법정 중개 대상물이 되느냐?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말한다. 자, 이것이 우리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자동차랄지 뭐 선박이랄지 항공기랄지 중장비랄지 이런 것은 이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게 중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알선한다? 개업공인중개사 자동차는 알선한다? 이건 중개가 아니에요. 중개 자체가 아닙니다. 왜?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선박을 알선한다. 항공기를 알선한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항공기 하나 남에게 소개해주고 보수 받게 되면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겠잖아요. 평생 먹고 살 보수를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뭐고 아닌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이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절을 바꿔서 자세히 토지는 뭐고 건축물을 어떻게 하고 광업재단은 뭐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것은 일단 접어두고 일단 중개 대상물이 이런 것이란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거래 당사자 간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거래 당사자란 것은 권리를 이전하고자 자, 이제 매도인을 말하고 권리를 취득하는 자, 매수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반대로 임대차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임대인이 이전하는 자가 되겠죠. 그리고 취득하는 자는 임차인이 될 거예요. 자, 이런 거. 이걸 거래 당사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권 설정자라 그래요. 전세를 내준 사람을 전세권 설정자도 거래 당사자가 됩니다. 그러면 전세 들어간 사람은 뭐라 하느냐? 전세권자란 말을 써요. 예, 전세권자란 말을 써요.
자, 이런 것이 거래 당사자가 되는. 그러니까 매매 같으면 매도인하고 매수인, 임대차 같으면 임대인하고 임차인. 그러죠?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가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중개를 하느냐. 자,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것은 뭐 사고 파는 거, 바꾸는 거, 유상으로 빌리고 빌리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로 공부할 거 그 밖의 권리입니다. 이 그 밖의 권리를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그 밖의 권리란 것이 바로 이제 뭐냐. 여기 이제 중개 대상 권리가 나와 있죠. 이게 그 밖의 권리예요. 이게 그 밖의 권리인데, 자, 뭘 중개하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유권, 사고 파는 거, 자, 임차권, 그 다음에 이제 용익물권이라고 있어갖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중개할 수 있어요. 지상지역 전세권. 자, 앞으로 이제 민법을 뭐 좀 배우시게 되면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 종류들을 배워요. 그래서 용익물권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다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담보물권 중에서 저당권하고 유치권은 중개 대상이 돼요. 저당권은 설정 이전 다 되는 거고 유치권은 이전만 됩니다. 하여튼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 저당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중개 대상이 되고, 자,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환매권 있잖아요. 이 법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법률 규정이거든요. 원래 지상권은 아까 여기 지상권 있었죠. 이 지상권은 설정 이전 다 중개할 수 있는 권리인데 법정 지상권은 설정은 안 되고 이전만 가능해요. 이전 행위. 그것만 가능하지만 결국 일부가 되는 것은 중개 대상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법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설정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 이전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환매권도 물건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인데 이것도 등기된 환매권은 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수가 있다. 이거 중개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까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득실이란 게 뭐냐면, 이 득이란 것이 발생 또는 설정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이 말 그대로 변경 또는 이전. 그리고 이제 소멸이 말 그대로 실이에요. 소멸. 통칭하는 것이다. 득실 변경 행위. 근데 이제 소멸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전하고 설정, 발생하고 변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개 행위는 모두 계약으로서 법률 행위. 법률 행위라는 것은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말하며 채권 행위하고 물권 행위 일부를 포함돼요. 그래서 채권 행위 중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아까 우리가 중개 개념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걸 중개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물권 행위 중에서 지상지역 전세권은 설정하고 이전 행위를 다 중개할 수 있어요. 둘 다. 그리고 이제 유치권하고 법정 지상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전만 가능하고 설정은 안 된다는 거. 유치권도 마찬가지. 유치권도 법정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이전 행위만 되지 설정 행위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권하고 법정 지상권은 이전 행위만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종합 정리할게요. 지상지역 전세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설정 이전 다 중개할 수 있다는 거고, 유치권하고 법정 지상권은 이전 행위만 중개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 권리가 뭐 지상권이 뭐고, 지역권이 뭐고, 전세권이 뭐고, 유치권이 뭐냐? 이런 걸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민법적인 권리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정 과목이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 정 과목이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하다 보면 두 바퀴째부터는 저게 무슨 소리인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득실 변경 행위는 이런 권리는 지상지역 전세권은 설정 이전 다 되고 유치권 법정 이전 행위만 된다. 우리 과목에서 일단 그렇게만 정리를 해놔도 이게 민법이랄지 이런 걸 한 바퀴 돌게 되면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지상권이 뭐지? 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건 된다. 우리 과목에서는 중개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